서울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제가 서울에 처음 정착했던 해는 무척이나 쌀쌀한 겨울이었습니다. 따뜻한 남쪽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는 서울의 높은 빌딩과 복잡한 거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어디 하나 익숙한 것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할 때즈음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예상치 못한 운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 대학병원에서 화상 환자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버스 사고로 팔에 큰 흉터가 남았던 저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 상처를 안쓰럽게 바라보곤 했지만 저는 그 상처를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더 열정적으로 봉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오후 저는 응급실에서 처음으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5살로 보이는 작은 아이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는 작은 두려움과 슬픔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이별하고 최근에는 가족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서울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지연이었고 처음 보는 저를 경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와의 첫 만남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누군가 다가가면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함께 있던 병원 직원들은 지연이가 최근 들어 점점 더 마음을 닫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작은 손에 나누어줄 따뜻함과 같은 상처를 공유한다는 묘한 동질감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자연스레 지연이 곁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림책을 들고 다가가기도 하고 인형으로 간단한 놀이를 하면서 조심스레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아주 드물게 작은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와 가까워질수록 저도 모르게 제 마음 한편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따뜻함을 잃어버린 듯한 지연을 꼭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 내가 조금 더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 시기 저는 직장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바쁘게 살아갔지만 지연이와의 만남이 하루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연이를 통해 자연스레 그의 아버지인 민수 씨를 만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연이의 치료와 심리상담을 위해 병원에 온 아버지는 항상 무표정하고 어디선가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아 저는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서울의 겨울밤,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병원 옥상에서 눈을 맞으며 조용히 울던 지연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옆에 조용히 앉아있자 아이는 처음으로 엄마가 그리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고 이 아이와의 인연이 단순한 봉사자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 모두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연이 가족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민수 씨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도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며 희망의 씨앗을 틔우기 시작한 저희 가족. 모든 것은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훈이가 점차 쌓여가는 모성애와 신뢰. 처음 지연이와 함께한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제 곁에 있었지만 무언가 투명한 벽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우리는 매일 작은 거리감을 유지했습니다. 지연이는 무서움과 경계심이 짙은 아이였습니다. 트라우마 속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다는 상실감, 믿었던 어른에 의해 버려졌던 기억은 아직도 작은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손을 잡으려 하면 아이는 가볍게 뿌리치거나 아무런 반응 없이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리하지 않으려 애썼고 조심스럽게 기다려주는 것이 지연이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저는 매일 작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퇴근 후에도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스티커를 사가거나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 혹은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묵묵히 듣기만 하던 지연이는 점차 제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 역시 어릴 적 큰 사고를 겪어 흉터가 생겼다는 사실을 조심스레 털어놓자 아이의 눈빛에 공감과 호기심이 섞여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밤잠을 설쳐가며 곁을 지켰고 외출할 때는 연유 엄마처럼 아이의 옷차림과 식사 습관까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혹시 아이 어머니 아니세요? 묻기도 할 정도로 아이와 저는 병원에서 익숙한 한 쌍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면 어김없이 제 모습을 그려 넣었고 어색했던 스킨십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이가 갑자기 제게 이유 없이 짜증을 부리거나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시간이 필요하면 천천히 나오라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진정되면 제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는 것을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저의 진심이 서서히 아이에게 전달되었는지 어느 날 지연이는 스스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선생님,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제 가슴은 뭉클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의 치료 과정 또한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간단한 화상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심리 치료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치료실에서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함께 노래도 부르고 조그만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끌어냈습니다. 점점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고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에 저 역시 위로받았습니다. 지연이에게는 아빠 민수 씨도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삼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고 저와 지연이가 부모와 자녀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민수 씨 역시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시기도 병원 치료가 한창이던 시기도 모두 저와 함께 보내며 아이는 이제는 엄마가 없어도 슬프지 않아요. 선생님이 있어서요. 라고 편지에 써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지연이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며 쌓여가는 가족 사진과 함께 점차 진짜 엄마와 아들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직 엄마라는 호칭은 부르지 않았지만 저는 누구보다 그 아이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 속에서 조심스럽게 핀 신뢰와 애정, 그리고 아주 천천히 쌓여가는 모성애. 저의 인내와 아이의 용기가 만나 우리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간당 저희 고통스러운 과거와의 마주침, 행복이 조금씩 찾아오고 있다고 느끼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그림자처럼 지연이의 친어머니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 내 인생에서 상상도 해본 적 없던 김어미 일이었고 지연이는 물론 민수 씨마저 그 연락을 받고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친모 선희 씨는 처음 연락을 해온 날부터 차가웠다. 그녀는 전화로 스스로를 지연이의 진짜 엄마라고 소개했고 과거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장황하게 늘어놨다. 하지만 그 말보다도 그녀가 곱씹듯 반복하던 한마디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어. 내 삶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라는 말이 자꾸 내 마음을 핥히었다. 그녀는 지연이의 몸에 남은 상처에 대해 무심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했다. 네가 새엄마라니 대단한 용기네. 저 흉터투성이 애를 네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물음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지금까지 지연이의 상처도 불안도 밤에 울던 모습도 모두 품에 안으며 겪어왔던 내 시간들이 떠올랐다. 선희 씨는 마치 우리 가족의 행복을 시험이라도 하듯 때로는 비아냥, 때로는 동정에도 가까운 말들로 우리를 흔들었다. 심지어 그녀는 지연이 앞에 직접 나타나려던 적도 있었다. 민수 씨와 나는 처음으로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꼈다.
그 사이 지연이 역시 변하고 있었다. 아이는 친모의 소식을 어렴풋이 눈치채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밤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흉터를 바라보다 어느 순간 갑자기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고 터놓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상처받지 않으려는 경계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나도 민수 씨도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다. 민수 씨는 선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분하다 하며 자신이 지연이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밤새 술잔을 비웠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이 아이와 이 가족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를 되새겼다. 결국 우리는 아이 몰래 선희 씨를 만나기로 했다. 커피숍 안 기퉁이에 앉아 마주한 그녀는 변명과 자기 연민으로 점철된 말을 늘어놓았다. 나도 많이 힘들었고 네가 무엇을 어떻게 했든 지금은 어쨌든 네가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그동안 우리가 흘린 눈물과 밤새 지켜낸 시간들을 모조리 폄하하는 듯해서 말문이 막혔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당신이 지연이의 생물학적 어머니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은 함께 울고 웃고 걱정하고 지켜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걸 생각해요. 없어요. 지연이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언제든 곁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만약 선희 씨가 지연이 앞에 뜻밖의 나타난다면? 혹시나 아이가 흔들려 다시 더 깊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내 두려움은 밤마다 내 잠을 앗아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지연이가 내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그 후 우리는 지연이 스스로 원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친모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첫 만남은 조심스러웠고 지연이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다녀온 후 아이는 며칠간 미묘하게 변했지만 다시 내 품에 안겨 조그맣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모든 불안과 흔들림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하고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굳건하게 만든 시간들은 그날 이후 더욱 견고해졌다. 과거는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남아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며 다시 새로운 가족의 의미, 엄마와 아이, 부부로서의 유대감을 단단히 다져갔다.
기다렸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 아이가 다가와 주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아이 역시 저를 향한 경계심을 서서히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내밀며 선생님, 이거 집에 붙여주실래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작은 부탁이 눈물 날 만큼 기뻤습니다. 전환점은 뜻밖의 일상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방학, 아플 때 지연이 곁을 지키느라 밤새 잠을 설친 날이었습니다. 저는 졸린 눈으로 아이 머리를 쓰다듬다 지연아, 엄마가 여기 있어 라고 습관처럼 속삭였죠. 그때 아이가 잠결에 제 손을 꼭 잡더니 엄마, 고마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그 순간의 온기를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엄마라고 부르기까지는 그 뒤로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선생님과 엄마 사이를 오가며 혼란스러워했고 저는 다정한 미소로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아이의 내면에는 아직도 친엄마에 대한 혼란, 상실감, 그리고 저에게 느끼는 새로운 안전함이 뒤섞여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결국 찾아왔습니다. 지연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봄날,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아이가 식사를 마치고 제게 수줍은 눈빛을 보내며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오늘 학교에서 발표할 때 선생님이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엄마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로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민수 씨 역시 저처럼 감동에 벅차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우리 세 사람의 식탁 위에는 행복이 가득 번졌습니다. 지연이가 처음으로 제게 엄마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망설임과 용기는 제 인생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저를 엄마라고 불렀고 저는 그동안의 기다림과 아픔, 애틋함이 모두 보람으로 돌아옴을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토록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엄마라는 이름이 단순한 부름이 아닌 곁을 지켜온 시간과 신뢰, 사랑의 증거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집안 어디서든 엄마 하고 부르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도 경계심도 전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나누고 기다림을 견뎌내며 받은 그날의 기억은 오늘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 커지고 기쁨이 2배가 되는 순간 가족이라는 단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저는 둘째를 품에 안으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지연이가 제게 엄마라고 처음 불러준 이후 우리의 가족은 말할 수 없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고민에 빠지기도 했어요. 과연 우리 세 사람이 공유하는 이 작은 행복에 또 한 명의 생명이 더해진다면 지연이는 어떤 마음일까?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겨울,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수 씨는 저를 꼭 안아주며 우리에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을 거야 라고 속삭였고 지연이에게는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지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을 너무 힘들게 보냈기에 또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어쩌나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탁,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껏 차린 반찬들, 따뜻한 조명 아래 세 식구가 모였습니다. 지연이에게 이야기할 타이밍을 오래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조만간 병원에 다녀올 일이 많아질 거야. 사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 내게 동생이 생길 거란다. 순간 아이의 동그란 눈이 커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지연이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저 역시 불안한 미소로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이는 한참 고민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엄마는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아니, 우리 지연이도 너무 소중하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가족이야. 둘 다 엄마의 마음을 반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 2배가 되는 거란다. 민수 씨 또한 옆에서 조심스럽게 지연이의 손을 잡아주며 네가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진 거야. 동생이 태어나면 우리 지연이가 동생한테 멋진 오빠가 되어줄 수 있겠지? 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연이의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생이 생기면 같이 만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싶어요. 라는 답이 돌아왔을 때 이 작은 집이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새 생명을 기다리는 시간은 설렘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로서 저는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작은 아기 침대, 하얀색 아기 이불, 세탁한 아기 옷들, 병원 진료 일정, 그리고 곁에서 늘 응원해주는 지연이와 민수 씨. 예상했던 것보다 가족 모두가 아기를 기다리는 평온한 분위기가 금세 자리 잡았습니다. 지연이 역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라는 개념을 멀리하게 느꼈지만 조금씩 동생을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고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심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제 우리 가족에 아기 동생이 생긴대 라고 자랑스레 이야기하고 언제부턴가 배가 불러오는 저를 살뜰히 살피며 산책할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침내 봄비가 유난히 내리던 날 둘째 아이 하나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을 가진 아기, 통통한 볼과 여린 울음소리가 교차될 때마다 저는 벅찬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 씨도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조용히 울었고 지연이는 처음엔 조금 쑥스러워했지만 곧 익숙하게 아기 요람 곁을 지키며 하나야, 오빠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사랑과 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생아 시절에 반복되는 밤수유, 뒤척임, 울음소리, 그리고 가족이 모두 함께 도전하고 배우는 하루하루. 지연이와 저는 함께 하나의 기저귀를 갈아줬고 민수 씨는 가족 모두의 식사를 챙기면서도 부족한 저를 살뜰히 도왔습니다. 특히 지연이의 변화는 감동적이었어요. 동생이 밤에 울면 엄마, 내가 토닥여 볼게요 라며 조용히 하나 옆에 가서 작은 손으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기가 첫 미소를 지었을 때 오빠가 있어서 웃는 거지? 라고 자랑스럽게 묻는 모습은 그 누구보다 든든한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가 조금씩 커가면서 지연이와의 관계는 점점 더 끈끈해졌습니다. 하나가 배밀이를 처음 했을 때도 첫걸음을 내디딜 때에도 지연이는 꼭 옆에 있었고 둘이 서로 키득키득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둘이서 함께 아기 장난감을 정리하거나 그림책을 같이 읽는 시간. 작은 방 안에서 서로 베개를 던지며 뛰고 밀어주며 하나야, 언젠가는 네가 내 뒤를 따라 달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길을 만들어줄게 라고 노래를 불러주곤 했어요. 둘째가 가족에 들어온 이후로 제 삶에는 균형과 희망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챙겨야 할 일이 늘었지만 그만큼 서로 의지하는 기쁨도 2배가 됐습니다. 마치 단단한 나무에 가지가 하나 더 뻗어가는 것처럼 가족의 뿌리가 깊어지고 서로 다르지만 닮은 온기가 집안 가득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프거나 지연이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겪었을 때, 혹은 저와 민수 씨가 일로 바쁠 때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뭉쳐 서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전 같으면 혼자 고민하며 방에 틀어박혔던 지연이가 이제는 고민이 생기면 저나 아빠 그리고 때로는 동생 하나와도 대화를 나누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녁마다 가족 4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을 때면 각자 하루 동안 겪었던 일, 서로에게 감사했던 일,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내일 하고 싶은 일들을 말하곤 했습니다. 지연이는 엄마, 저 오늘 학교에서 하나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되게 부러운 눈으로 보더라고요. 저 진짜 행복해요. 라고 하나는 아직 또박또박 말은 못하지만 오빠에게 팔을 뻗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2 아이는 진정한 형제를 쌓았습니다. 하나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을 무렵 지연이는 늘 자기 용돈을 아끼고 모아 동생을 위해 작은 인형이나 간식을 선물했습니다. 하나 역시 오빠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든 오빠랑 같이 라고 외쳤죠. 가장 뭉클했던 순간은 가족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갔던 어느 연말이었습니다. 사진사 앞에서 지연이와 하나가 서로 등을 맞대고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4 식구,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 한 문장에 그간의 모든 아픔과 상처, 기다림과 눈물이 녹아 있었고 동시에 앞으로도 쭉 함께 할 수 있다는 든든함이 묻어나갔습니다. 둘째 하나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지연이가 점차 상처를 털고 훌쩍 성장하는 모습.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일상은 매일매일 작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안 구석구석을 뛰노는 아이들을 뭉쳐놨습니다. 꿈을 먹고 자란 아이. 살아가는 흰.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점점 자라나고 매일 아침이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지연이는 커가면서 더 이상 상처를 숨기지도 아픔에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흉터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이 상처가 나한테 건강하게 살아남은 증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한 뒤부터 지연이는 점점 더 스스로의 세계를 넓혀 나갔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려 애썼고 동생 하나에게는 든든한 오빠,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돕는 다정한 아이로 주변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동생이 아플 때 밤을 새워 간호하기도 하고, 가족 여행에서 직접 일정을 짜기도 하면서 남다른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화상 환자를 도와주는 자원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근처 소아병동을 찾아가 환아들을 만나고,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른 아이에겐 위로와 응원이 되는 경험을 조금씩 쌓아갔죠. 어느 날 지연이 방에서 쓰고 있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화상 환자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 진학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무렵,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큰 테이블에 들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걱정 마.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남편이 말하면 하나는 오빠 화이팅!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저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네가 걸어가는 길을 응원할게. 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열정적으로 노력했고, 마침내 대학 합격 소식을 안고 집에 뛰어 들어왔던 지연이, 엄마! 합격했어! 라고 외치던 목소리와 울먹이며 저를 꼭 안았던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연이는 자신이 원하는 길, 바로 화상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진학했고,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이 상처를 당당하게, 사랑하게 도와주는 어른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에도 가족을 찾는 시간은 줄지 않았습니다. 답변 일은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도 지연이는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특강, 청소년 멘토링에 나가 상처와 현실의 어려움을 당당히 이야기하며 우리 모두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저는 또 한 번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금 다시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가족이란 각자의 상처와 꿈이 얽혀 새로운 용기가 태어나는 공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그림자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기에 더 힘이 세집니다. 큰아이가 졸업을 앞두던 날, 온 가족이 작은 연회장에 모였습니다. 난 앞으로도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하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지연이의 말에 모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상처가 아프게 느껴지는 날, 힘든 밤, 나는 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릴 적 내게 주어졌던 아픔이 이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용기와 꿈이 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꿈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이의 꿈, 동생의 미소,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 내일도 우리는 또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지연이가 성장하면서 우리 가족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은 바로 관심과 나눔의 태도였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기쁘고 힘든 순간을 함께 보듬으려는 일상적인 노력은 가족뿐 아니라 각자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남겼지요. 나는 한 번도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었으나 늘 내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특히 지연이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며 사랑과 관심, 그리고 대화를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녀 교육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자기 의견을 점점 분명히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동생이랑 저녁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꼭 나누고 싶어요. 라며 자신이 겪은 일, 속상했던 일, 즐거웠던 순간을 거리낌 없이 말하곤 했지요.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고,
괜한 조언이나 평가 대신 지연아, 엄마도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이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대화법을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동생 하나가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두 아이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도 많았지만 나는 두 아이에게도 늘 우리 가족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해. 동생에게도 너의 경험을 나누어 주고 동생의 마음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게 중요하단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도우며 때때로는 실수를 통해 용서를 배우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작은 기쁨이었죠. 지연이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점점 학교 생활에 많은 고민을 안고 오곤 했습니다. 공부, 친구 관계, 꿈, 그리고 자신이 가진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까지 조심스레 내게 털어놓을 때도 있었죠. 특히 화상 흉터에 대해 놀리는 또래로 인해 상처받았던 어느 날 지연이는 말없이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나는 모든 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괜찮아. 네 마음이 힘든 걸 숨기지 말고 언제든 가족에게 기대도 된단다. 라고 말하며 내 마음을 내비쳤어요. 아이는 잠시 후 내 옆에 와 조용히 안겼고 우리는 말보다 더 큰 온기와 이해로 서로를 감쌌습니다. 그런 관심의 시간들이 쌓여서였을까요? 가족 내에서는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는데 점점 더 솔직해졌고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나아가 타인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학교에서 해외 단체 봉사활동이나 친구를 위한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엄마, 저한테는 엄마가 늘 돌아봐 줬으니 저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햇살처럼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누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돕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남편 민수 씨는 집안일을 도와주며 엄마 혼자 힘들게 하지 말자고 아이들에게 자주 일렀고 때로는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요리하거나 청소하며 각자가 조금씩만 신경 써도 집이 이렇게 포근해지는구나 라는 소소한 깨달음도 나누곤 했죠. 하나 역시 점점 오빠를 따라 배려와 관심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우 문제 때문에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빠가 먼저 다가가 하나야, 네 기분이 어때? 오빠는 네게 늘 편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작지만 의미 깊은 대화가 식탁 위, 거실 혹은 잠들기 전 침대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나는 가족이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하루하루 나와 아이 그리고 남편이 쌓아가는 배려의 시간은 이따금 크고 작은 갈등을 평화롭게 녹여주었고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의 시선은 아이가 세상을 향해 더욱 주체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가족 내 대화법 또한 수년에 걸쳐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기,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그리고 모든 사소한 감정에도 괜찮아, 너답게 느껴도 돼 라고 말해주는 용기가 중요했습니다. 지연이와 하나가 한 집에서 평생을 보내지는 못하겠지만 이 관심과 나눔의 가치가 살아있는 한 어디서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새 둘 다 각자 학교에서 존경받는 선배, 따뜻한 친구, 때로는 고민 상담을 해주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도 자주 들려왔습니다. 또 서로 바쁜 생활 중에도 저녁 한 끼를 꼭 함께 먹으려고 하고 한 주에 몇 번은 각자 응원의 쪽지를 냉장고에 붙이거나 서로 긍정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일상 속 소통의 장치들을 꾸준히 만들어 갔지요. 내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의 기준이나 정해진 모습에 상처받지 말고 언제 어디에 있든 서로를 응원하고 아껴주며 살아가는 법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관심은 가족이라는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나보다 우리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의 미소, 서로를 감싸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시시콜콜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 가족만의 밤 대화에서 나는 매일 희망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그리고 내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랑과 나눔, 관심으로 서로를 단단히 지켜갈 것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순간, 새로운 세대의 연결,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지연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부모로서 아이의 미래를 응원하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겪게 될 또 다른 이별 혹은 독립의 순간이 가까워짐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대와 떨림은 지연이의 첫사랑, 그리고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현대사회 속 또 다른 성장의 계기로 이어졌다. 지연이는 대학생 시절부터 관심을 두던 사회복지기관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언제부턴가 그는 잦은 퇴근과 모임, 동료와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집으로 가져왔다. 나는 일부러 그의 일상에 무리하게 간섭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지연이가 웃으며 들려주는 동료 이야기, 사소한 채챗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마음의 숨결을 감지하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었다. 엄마, 사실은 직장에서 정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은 지우예요. 나는 속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지연이의 첫 연애라는 점에 내심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다. 아직까지도 나는 지연이가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와 불안,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 것일까 궁금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주체적이고 단단해진 모습에 이제는 아이의 선택을 믿고 응원하는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지연이는 나와 민수 씨 그리고 하나 앞에 지우를 데려왔다. 우리는 소박한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에 둘러앉아 자연스럽게 첫 만남의 어색함을 풀어나갔다. 지우는 밝고 솔직했으며 자기소개부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아끼는 마음까지 솔직하게 드러냈다. 지우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 덕분에 더욱더 성실하고 따뜻한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 진심이 내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사실 전 지연이한테 늘 고마워요. 지연이가 저의 약점을 단점이 아니라 개성으로 봐줘서 부족한 저도 꿈을 꾸게 해줬거든요. 나는 그 순간 지연이가 성장하며 배운 모든 가치가 이 관계 안에도 자연스럽게 녹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심 걱정했던 화상 흉터나 가족사에 대한 선입견도 없고 서로의 아픔을 존중하며 지지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아름다웠다. 한동안 4명의 저녁 식사 자리는 웃음으로 가득했다. 지우 역시 하나와 금방 친해졌고 가족 모두가 서로의 바람과 소망을 나누며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뭉클했던 것은 지연이가 지우 앞에서 우리 가족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목격했을 때였다. 지우야, 우리 엄마랑 아빠, 동생 하나까지 모두 내게 진짜 든든한 의지처야. 남들이 피부치가 아니라 뭐라 해도 난 이분들이 진짜 가족이야. 우리 사진도 보여줄까? 어릴 때 엄마가 나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이야기 다 해줄 수 있어. 그 목소리에는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아니었다. 당당하게 자신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상처였던 과거를 이제는 사랑으로 넘어서 자랑거리로 말하는 모습에 나는 입술을 깨물며 감동을 참았다. 옆에서 민수 씨도 그리고 아직 어린 하나도 오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날 이후 지연과 지우는 데이트를 하거나 서로의 가족집을 찾아 종종 만났다. 양가 부모님끼리 인사하는 자리는 오히려 의외로 평화로웠다. 지우의 부모님도 나의 사연과 가족 구조를 미리 들은 터라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지연의 단단함과 솔직함, 그리고 내가 엄마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견뎌온 시간을 존중해 주었다. 무엇보다 내게 감동적이었던 것은 지우의 어머니께서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저희는 부모님 두 분과 하나가 지연이를 진짜 가족처럼 여긴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인연이란 게 꼭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라고 속삭여 주셨던 순간이다. 깊은 동질감에서 우러난 말 한마디가 오랜 세월 가슴에 남은 미세한 두란을 따뜻하게 감쌌다. 사랑이라는 테마는 우리 가족에게 또 한 번 새로운 계기가 되어 다가왔다. 지연은 어느새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라는 고백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나와 민수 씨 그리고 하나는 진심으로 박수와 축하를 건넸다. 결혼 준비는 쉽지 않았다. 서로 가족 환경이 다르고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됐지만 오래도록 이어진 대화와 존중, 또 우리 가족만의 유머와 따뜻함이 모든 갈등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한참 준비에 몰두하던 어느 날, 지연이는 작은 상자를 내게 내밀었다. 상자 속에는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함께 찍어온 가족 사진, 아이 때 적은 손편지, 그리고 내가 옛날에 써준 짧은 일기 한 구절이 있었다. 지연아, 너는 지금도 충분히 소중하고 언젠가는 내 곁에 꼭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있을 거야. 그때에도 엄마가 멀리서 늘 응원할게. 나는 사진과 편지를 들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긴 기다림, 차갑디 차갑던 서울의 초겨울, 웃음과 눈물이 엉겼던 일상들이 그 작은 상자 안에 모두 녹아있는 것만 같았다. 이제 지연이의 새로운 가정이 꽃피는 것을 보는 일이 내게는 인생의 두 번째 선물이 되어 돌아왔다. 한편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마주하게 된 새로운 고민이 있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과연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대감이 가능한가? 우리는 함께 오래도록 대화했고 그 과정에서 지우와 지연, 그리고 양쪽 부모님까지 모두 각자가 가진 불안과 바람, 사랑을 솔직하게 꺼냈다. 특히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주변의 시선, 사회적 편견, 계모와 의붓자식이란 단어가 여러 방향에서 회자됐다. 어떤 친척들은 조심스레 진짜 엄마가 와야 하는 것 아니냐, 지연이가 상처받지 않겠느냐, 나는 우려도 내비쳤다. 민수 씨와 나는 망설임 끝에 지연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연아, 혹시 네 결혼식에서 진짜 걱정돼서. 지연이는 단호하게 그리고 어른스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알았어요. 저한테 가족이란 함께 아끼고 살아온 시간과 사랑이에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을 거예요. 제 곁에 늘 있어준 분들이 진짜 가족이고 결혼식에도 저를 지켜준 가족이 옆에 있어주길 바라요. 만약 친모가 오더라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나는 그 말에 한 번 더 성장한 아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지난 세월 우리 가족이 함께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단단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하얀 드레스와 빛나는 미소로 입장하는 지연이의 모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눈부셨다. 하객석 어디엔가 친모가 나타날까 조마조마했지만 우리 가족 모두 한마음으로 새로운 부부의 앞길을 축복하는 데 집중했다. 결혼식장 덕면에는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주요 순간들이 담긴 사진이 순서대로 걸렸고 지연이와 지우는 헌신과 존중의 맹세를 나눴다. 주례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예식에서 지연이는 직접 작성한 편지로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전했다. 엄마, 아빠, 하나야. 부족하고 약했던 날 항상 든든하게 지켜줬던 가족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지우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배운 사랑을 지우와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어요. 지우의 부모님 역시 가족의 다양함에 대해 축사를 남겼다. 우리 사돈댁을 보며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임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집안이 서로를 하나씩 배려하며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날 저녁 홀로 남은 연회장에 앉아있는 지우의 어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셨다. 앞으로 저희 모두 같이 손잡고 어려움이 와도 함께 꿋꿋이 걸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으며 더 넓은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래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나는 다시 한번 가족의 또 다른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결혼 후 지연이와 지우는 작은 신혼집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주말마다 우리 집에 놀러 오거나 때로는 명절을 함께 보내며 점점 진짜 한 가족이 되어갔다. 하나도 오빠와 새언니를 보며 인생의 롤모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민수 씨와 나는 이제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어느 해 봄, 지연이와 지우 부부에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다. 처음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의 설렘, 감탄, 그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새 생명이 태어남으로써 또한 세대가 이어지고 우리가 흘린 눈물과 피어난 사랑이 다시금 다음 세대의 뿌리가 되는 순간이었다. 손주는 한없이 작고 여린 생명이었지만 얼굴에선 지연이의 미소, 지우의 눈망울,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익숙한 온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신생아의 울음 속에는 함께란 단어가, 아기를 돌보는 부부의 모습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역할, 즉 할머니로서의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많은 설렘과 감사가 앞섰다. 손주 돌보기에 서툴지만 성실히 배우는 일상, 손녀가 처음 걸었던 날의 환희, 모두가 함께 모여 웃으며 나눈 저녁 식사, 모든 순간이 또 다른 희망과 기쁨으로 다가왔다. 몇 년 전만 해도 서로의 아픔을 감싸는데 온 힘을 쏟아야 했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각자의 꿈과 사랑, 미래를 활짝 꽃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사랑스러웠다. 지연 부부는 각자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들 때면 서로를 응원했고 필요할 때는 아낌없는 대화와 격려, 그리고 가끔은 소소한 다툼으로 가족 안의 존재감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내 삶도 달라졌다. 아이들을 키우던 경험, 가족의 위기 때 붙였던 마음,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다음 세대로 전하고 싶었다. 손주와 놀아주다 보면 예전 지연이 하나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내 손길로 이어진 사랑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다. 우리 가족이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든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배우고 전하며 세대를 잇는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가족의 형태가 변하는 걸 두려워하고 때로는 상처와 오해가 얼룩진 시간에 머물기도 한다. 그렇지만 결국 모든 가족은 이해와 포용, 작은 실천에서 피어나는 사랑으로 진짜 연결되는 것 아닐까?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시간과 마음, 기다림과 손길,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진심으로 서로의 뿌리를 이어왔다. 지금의 나는 거창한 소망보다 지극히 일상적인 용기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안다.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 안고 다른 세대의 희망을 건네는 일. 그렇기에 나는 손주에게 자주 말한다. 내 마음을 믿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응원할게. 사랑받는 법을 알면 누구든 꼭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어. 사랑이 꽃피는 이 순간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이제 부모에서 배우자, 할머니, 그리고 멀리 미래로 이어질 손주 세대까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연결이 하나의 거대한 나무처럼 서로의 삶을 튼튼히 지탱한다. 나는 오늘도 따뜻한 아침 햇살에 일어나 가족 사진을 바라본다. 사진 속의 가느다란 손길, 미소, 어색한 첫 만남, 헤어졌던 과거, 그리고 다시 피워낸 희망과 용기. 모두가 한 장의 페이지로 남았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사랑이 피어나고 어떤 세대의 이야기가 이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 가족의 연결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삶의 가장 큰 선물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나는 지현, 지우, 하나, 그리고 손주까지 이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응원하는 가족의 울타리를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사랑의 꽃이 피어난 이 순간,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세대와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 영실시 안당 가만 열어납니다. 다시 찾아온 과거, 흔들리는 일상. 한동안 우리 가족은 조용하고 따뜻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 위로 웃음이 번지고 새로 늘어난 가족 사진이 거실에 하나 둘씩 걸리면서 어느새 서로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든 듯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껏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긴장감이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행복만을 기대하는 시기에 지연의 친어머니인 선희 씨의 등장이라는 오래된 그림자가 다시금 우리 앞에 드리웠던 것이죠. 어느 날 뜻밖의 지연의 친모 선희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잊었다 생각했던 번호, 과거 내 마음 구석에 박혀있던 이름이 핸드폰 화면에 뜨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어딘가 초조했으며 동시에 당당해 보였습니다. 지연이 결혼한다니 진짜 엄마인 내가 빠질 순 없지 않아요? 라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화도 나고 억울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자신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그녀가 왜 하필이면 이제서야, 그것도 우리 가족의 중대한 순간에 다시 나타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근노나 미움만으론 가족 모두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배워온 만큼 저는 남편 민수 씨와 상의해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함께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고 지연에게는 조급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웬일인지 주변에서는 진짜 가족의 피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고 제 가슴엔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는 먹구름이 맴돌았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건 지연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지연은 침묵했고 어느 밤엔 혼자 방에 틀어박힌 채 아프게 울고 있었지요. 저는 무엇보다 지연의 마음이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 깊이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엄마, 만약 친엄마가 찾아오면 저는 그동안 쌓은 모든 게 사라지는 걸까요? 제가 지금 누린 행복도 가족도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때 남편 민수 씨는 무엇보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신뢰와 사랑이 예전처럼 의심받지 않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지연이에게 솔직하게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연아,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엄마 아빠는 어떤 선택이든 네 곁에 있을게. 너의 마음이 우선이니까 솔직하게 말해줘도 좋아. 지연이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짜 가족은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전 상처 때문에 또 혼란스러워지기 싫어요. 저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하나랑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다시 붙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 내내 선희 씨는 연락을 끊지 않았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때로는 동정심을 유발하려다 마지막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이 진짜 엄마임을 알리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예식장 견학날, 갑자기 나타난 그녀는 모두의 앞에서 내가 이 아이를 낳은 진짜 엄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와 남편은 침착하게 아이의 곁을 지켰지만 가족들과 하객들까지 모두 얼어붙은 공기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방황과 소란이 남았습니다. 가까운 친척 중엔 그래도 혈연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하며 저를 타박하는 이들도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지연의 결혼이 혹여 선희 씨와의 관계 때문이라도 흔들릴까 조심스럽게 우려했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 밤잠을 설치며 내가 지연이를 엄마로서 더 강하게 지켜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다시 한번 꼭 붙잡았습니다. 민수 씨는 당신은 이미 지연이의 진짜 엄마야. 우리의 시간, 사랑,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이도 나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 라며 제 손을 먼저 조금 잡아주었습니다. 지연 역시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꼭 껴안고 담담하게 가족들 앞에서 선언하기도 했지요. 저는 지금의 가족과 함께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저를 낳은 건 선희 씨지만 저를 키워주고 웃게 해주고 진짜 아픔을 나눠준 사람은 엄마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지킬 거예요. 이 선언은 가족의 중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임박해오는 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 가족 회의를 하며 각자의 불안과 상처, 앞으로의 대처까지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저와 민수 씨는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도 취할 결심까지 했고, 가족 전체의 감정적 평화와 경계를 위해 전문가의 상담까지 요청했습니다. 상담사는 진짜 가족은 피와 이름이 아니라 함께 지켜온 시간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지연은 점점 의젓해졌고 되려 저를 다독이곤 했어요. 엄마, 저 어릴 땐 과거에 휘둘렸지만 이젠 아니에요. 남의 시선보다 나의 선택이 더 소중해졌으니까요. 아무리 누군가 흔들려 해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아이의 당찬 눈빛에 저는 그동안의 수많은 밤과 눈물, 그리고 성장의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에 또 한 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선희 씨가 또 한 번 시도했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객들 앞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두 분일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이 가리키는 진짜 엄마는 바로 곁에 계십니다. 모두가 박수를 보냈고 민수 씨와 저는 서로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가족의 일상에는 평화가 조금씩 되돌아왔습니다. 선희 씨의 등장은 쓰라리고 복잡한 감정을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 각자의 사랑과 결속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전보다 더욱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도 한결 더 넓은 마음으로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을 새롭게 쌓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과거의 그림자는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지나치면서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지난 일들을 떠올리면 마음 한켠이 저려오지만 그만큼 서로를 지켜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실감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성장해 과거에 흔들리지 않는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지만 매번 서로의 품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연은 본인의 존재와 선택을 스스로 존중하게 되었고 하나도 오빠 곁에서 더 밝아졌으며 민수 씨와 제 관계도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모두의 슬픔과 불안, 희망과 용기가 실타래처럼 엮인 시간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자 앞으로 또 새로운 세대가 오더라도 꼭 지켜낼 진실임을 믿습니다. 선희 씨의 등장은 비단 여러모로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들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 행복이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각자의 대답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마음에 꽁꽁 숨겨두었던 불안과 미련을 내려놓으며 앞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결심을 다졌습니다. 지연의 결혼식 이후 가족 친지들 사이에서도 우리 가족의 선택을 이전보다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그동안 애 많이 썼네. 네가 아니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해주셨고 민수 씨의 친척들 역시 아이를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면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사실 전에는 혈연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저를 가짜 가족이라 생각한 이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일상과 사랑, 서로를 보듬는 모습이 현실로 증명되었으니까요. 결혼 이후 지연이가 집에 오면 예전보다 더 깊은 안도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종종 엄마, 이제야 모든 게 제대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요.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아이의 이런 성장과 변화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아픔조차도 두렵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지난 과거는 영원히 지워지진 않겠지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상대방을 비교하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이겨낸 모든 시간이 제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자부심으로 쌓여갑니다. 때로는 스치듯 찾아오는 슬픔에도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이 가족을 위해 내가 해온 모든 시간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 솔직한 대화야말로 과거의 그림자를 뛰어넘는 진짜 힘임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이제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상처 역시 결국 우리를 더욱 단단히 묶어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등장에 대한 두려움보다 새롭게 살아갈 미래의 시간들을 더 많이 떠올립니다. 지현, 하나, 민수 씨, 그리고 저. 우리 모두는 서로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 의지하고 소중함을 느낍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가족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저는 각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천천히 전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민수 씨, 언제나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하나야, 네 밝은 미소 덕분에 우리 집이 늘 따뜻하단다.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계절과 크고 작은 시련들,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고 기대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가족의 이름으로 만든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웃음과 희망을 키워갈 것이라는 확신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경을 딛고 성장하다. 나에게 있어 진정한 성장은 언제나 고통과 시련, 그리고 예기치 못한 방황 속에서 이뤄졌다. 지연이 과거의 상처와 마주할 때마다 나는 엄마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수없이 자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모든 답을 찾아주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답을 구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새겨나가는 과정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몫이라는 것을. 지연은 어린 시절부터 늘 나긋나긋한 성격이었으나 시험과 진실 앞에서 단단해졌다. 이 세상이 언제나 공정하지 않다는 것, 때로는 사랑하는 이가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아픔도 품어야 함을 배웠다. 그럼에도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들을 껴안고 올곧은 자세로 법정에 섰으며 자기 신념을 굳게 지키려 애썼다. 나는 그런 아이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고 내심 자랑스러웠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내면의 성장을 이뤄냈다.
지우 역시 자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노력했고, 하나는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법을 배웠다. 가족 모두가 수없이 의논하고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며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 자신마저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정말 내 선택이 옳았을까? 아이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그저 내 불안만 키운 건 아닐까? 하는 끝없는 질문 앞에 나는 망설였다. 그럴 때마다 지연은 오히려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엄마, 난 과거를 이겨낼 수 있어. 엄마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말해줬다. 순간 나는 엄마라는 이름 앞에서 기적처럼 다시 용기를 얻었다. 지윤의 성장에는 분노와 슬픔, 용서와 화해가 뒤섞여 있었다. 때로는 눈물도 쏟아냈지만 결국 스스로를 사랑하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와 지우 또한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갔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각자 조금씩 아물며 서로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밤마다 모여 앉아 서로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고 용기를 나누던 풍경은 나에게 평생 가슴 깊이 남을 것이다. 지우는 법적 문제들을 단호하게 마무리한 뒤 새로운 분야를 향해 도전했다. 취업에 성공하고 자립하는 모습 속에서 나는 아이가 부모의 곁을 조금씩 떠난다는 섭섭함보다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더 크게 느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아이의 말에서 진정한 어른의 책임감이 피어났다. 내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이전에는 가족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삶도 되돌아보고 주변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하며 인생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았다. 가족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모습에 나는 끝내 울컥하고 말았다. 가끔은 지난날의 상처가 다시 떠오를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 한마디면 충분했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 자리에 사랑과 신뢰가 깃들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지훈, 하나, 지우 각자는 저마다 자기 길을 걷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말마다 한자리에 모여 지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이 다짐한다. 서로를 돌보고 어떤 역경도 함께라면 끝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한다. 내가 꿈꾸던 진짜 가족의 모습은 바로 이런 일상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가족들. 역경이란 결국 지나가는 바람일 뿐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온몸으로 증명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가족의 웃음과 결속, 그리고 성장의 기록이 바로 나의 자부심이자 새로운 희망이다. 엄마로서 누리는 온전한 행복. 세월이 흐르며 나는 엄마로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기쁨, 그리고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됐다. 아이들이 자라 스스로의 길을 걷고 각자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벅찬 경험이다. 하지만 그토록 기다린 완전 행복이란 거창한 외적 성공이나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 이해, 그리고 사랑 속에 고요하게 숨쉬고 있었다. 처음 엄마가 되었을 때의 나는 아이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실수할까봐, 부족한 점이 드러날까봐 늘 초조했고 내 선택이 혹시 아이의 미래에 그림자를 들이울까 두려웠다. 밤마다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저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만으로도 안도하곤 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법을 배워갔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모든 답을 내려주려 하지 않는다. 고민할 때면 함께 걷고 힘들어할 때면 조용히 곁을 지켜줄 뿐이다. 아이들이 내게 엄마, 항상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면 세상의 모든 인정보다 더 값진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든다. 엄마로서의 행복은 이렇게 소소한 순간에 찾아왔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좋은 엄마의 기준에 얽매여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다. 남들보다 더 나은 선택, 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지칠 때도 많았다. 하지만 지훈과 하나, 지우가 차례로 성장하는 걸 지켜보며 각자 너무나 다른 개성과 상처, 그리고 아름다운 강인함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됐다. 내 역할은 완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각각이 가진 고유한 빛을 가장 잘 발견하고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됐다. 지훈의 결혼식 날, 나는 그제야 엄마라는 이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실감했다.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스치는 수많은 추억과 아픔, 그리고 다정했던 밤들이 마치 활령상처럼 펼쳐졌다. 아이가 사뿐히 내 손을 잡으며 엄마, 내 인생 최고의 모델이에요 라고 속삭인 순간 가슴 한편 깊이 새겨둔 아픔도 한 번에 모두 녹아내렸다. 지금 나는 한 걸음 떨어져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 예전엔 조바심에 매 순간 아이의 인생을 대신 설계하려 했지만 이제는 말없이 응원하는 게 진짜 사랑임을 안다. 하나가 새로운 도시로 홀로 떠나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내게 전화를 걸어와 엄마, 오늘은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스스로 이겨내고자 노력했어 라고 털어놓을 때면 그 믿음에 또 한 번 힘을 얻는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도 주었지만 금세 화해하고 다시 사랑을 나눴다. 가족 식탁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아침. 각자가 하루 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정깨도 조용히 꺼내놓는 저녁이 쌓여 진짜 행복을 이루었다. 나는 새벽녘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인다. 이렇게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완벽한 가족이란 없지만 서로가 서로의 아군이 되어주는 가족만 있으면 충분하다. 나 역시 엄마로 살아오며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됐다. 덕분에 불안과 두려움의 크기도 점차 줄어들었고 내 곁에 항상 의지가 되어준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이 끝없이 피어난다. 나이 들어 손주를 맞이하고 오랜 친구들과 차 한 잔을 나누는 일상 속에서 나는 다시 엄마였던, 그리고 여전히 엄마인 내 삶을 자랑스럽게 느낀다. 아이들이 내게 엄마, 우리 인생의 든든한 뿌리예요 라고 다정하게 말할 때마다 그 말의 무게가 점점 커진다. 이젠 나 스스로도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엄마라는 역할도 결국 한 사람의 삶의 과정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때론 함께 실수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어느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괜찮아 라고 토닥이고 있다. 과거엔 내 희생만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내 기쁨과 건강이 가족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여유가 허락하는 날엔 정원을 거닐고 오래된 취미를 다시 꺼내 즐기곤 한다. 그 시간에 거치며 더욱 온화해진 내 표정이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도 느낀다. 내 가족은 아직도 때때로 실수하고 크고 작은 갈등도 겪는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화해와 용서를 아끼지 않는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엄마로서의 내 행복을 한층 성숙하게 빚어주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언제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 힘이 들 때에는 엄마와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든든함을 얻기를. 완전한 행복은 거창한 사건과 행운이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누는 작은 온기, 마음을 나누는 짧은 시간 속에서 천천히 피어난다고 믿는다. 엄마라는 이름 아래 나는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세월이 흐르고 가족의 역사가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나는 매 순간 새로운 의미와 찾아가고 있다. 하나와 지훈, 지우 모두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가족의 인연은 예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어진 듯하다. 오랜 시간과 성장의 시간을 지나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매일 새롭게 발견해 가고 있다. 새로운 삶이라는 말은 단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의미를 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끝없는 여정임을 보여준다. 시간이 흐르며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지우는 진로에서 여러 방향을 모색하다가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였고 하나 역시 멀리 떠나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려 노력했다. 지우는 아직 젊음의 패기로 세상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변화는 바로 가족 모두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각자 밖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막 태어난 손주를 품에 안고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향해 흘러왔음을 느꼈다. 작은 손과 발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내 아이들이 성장하던 시절을 선명히 떠올렸다. 젊었을 적 아이들을 품에 안고 밤새워 잠을 재우던 나날, 놀이터에서 손을 잡고 걷던 그 따스한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내가 완성된 것이다. 이제는 딸과 아들이 부모가 되어 내게 또 다른 역할과 즐거움을 선물한다는 사실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걸 깨닫는다. 하나와 지우는 각자의 일과 가정을 꾸리면서도 늘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나를 찾아온다. 집안은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나 역시 예전의 긴장감이나 두려움 대신 평안함에 젖어든다. 식탁에 둘러앉아 끓는 찌개에 막 지은 밥을 나누며 가족만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인다. 이따금씩 과거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서투른 농담에 모두가 웃음보를 터뜨리기도 한다. 나는 그런 평범한 일상에 진짜 행복이 깃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실감한다. 새로운 삶이라는 건 거창하고 특별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하던 시절,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족이 모두 건강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잠이 들던 밤. 그런 아슬아슬하고 애틋했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안도의 평화에 이르게 해주었다. 손주가 태어나자 가족 간의 유대는 또 한 단계 발전한다. 지훈이 자신의 되는 기분에 살며시 미소가 번진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제는 엄마이자 할머니로서 나만의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마음 먹는다. 때로는 조용히 뒤에서 응원하고 때로는 필요한 조언을 건네며 가족의 중심을 지킨다. 나 자신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한다. 노년의 시절이 결코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여러 번 실감한다. 젊었을 땐 마냥 급하게만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는 하루하루 숨결을 느끼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면서
인생의 속도를 맞춰 나간다. 자녀들과 친구처럼 이야기 나누고 손주에게는 인생의 선배로 다가갈 수 있음이 내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 요즘에는 젊은 시절 소홀했던 내 취미 생활에도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다. 뜨개질이나 정원 가꾸기, 혹은 이웃들과 차 한 잔을 나누는 새벽 모임까지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진다. 가족들이 각자 자신의 색깔로 세상을 살아가듯 나 역시 나만의 삶을 가꾸어 가고 있다.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상처도 돌아보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지금의 나와 우리 가족을 만든 토양임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가 힘든 날 내게 전화를 걸어와 엄마,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엄마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난다.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내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지훈이 아이에 대해 내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할머니 참 멋지지? 하고 웃는 표정. 지우가 장난스럽게 와서 엄마, 나도 언젠가 멋진 가족을 만들고 싶어 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를 한없이 뿌듯하게 만든다. 자녀들은 내게 배워 성장하고 나는 그 아이들로 인해 또 한 번 배우게 된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때론 오해로 갈등이 생기고 오해된 가치관 차이로 다투기도 한다. 손주마저 눈물 흘릴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을 서로가 손을 내밀어 조용히 감싸 안는다. 이제는 더 이상 추억을 미화하지도 않는다. 힘들었던 시간도 좋았던 시간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매일 함께하는 의미를 오롯이 느낀다. 몇십 년을 돌아오는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장 큰 힘과 위안이며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사실만은 변함없다. 내 손주가 자라나 어른이 되어 자기 길을 찾아 나설 그날까지 나는 이 삶의 여정에서 결코 멈추지 않고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한동안 이어온 가족애와 신뢰 덕분임을 나는 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노년이겠지만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시간이다. 이 시간 속에서 나는 매일 새롭게 성장하고 마음속에는 걱정보다는 감사가,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한가득 채워진다. 저녁 노을이 지는 창문가에 앉아 가족 앨범을 넘기며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한다. 축복 같은 내 가족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지. 오늘도 우리 가족은 밥상머리에서 소소한 이야기로 웃음을 나눈다. 각자의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다시 모여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용기를 내곤 한다. 나 자신도 가족도 모두가 조금씩 더 빛나고 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더는 완벽하거나 대단한 인생을 꿈꾸지 않는다.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시선을 건네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바로 그곳에 이어지는 행복의 서사가 매일 조금씩 피어오르니까.